임창정 씨가 예전에 그 라더견 그 있잖아요. 그 주가 조작. 그거에 의해서 이번에 또 구설수에 올랐어요. 네, 그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돼서 논란이 빚었던 게 지난해 4월이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10달 가까이 공식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연기학원 출연료 먹튀 의혹입니다. 이게 한 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단 임창정 씨와 연관된 걸로 알려진 연기학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스IM 아카데미라는 곳인데 여기에 속해 있는 어떤 배우들이 지난해 3월에 광고를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고주는 이 학원 쪽으로 출연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배우들은 이 배우들이 뭐 성인 2명, 아역 배우 2명인데 정작 이 배우들은 출연료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학원이 출연료를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일단 지금 처음 알려진 그 촬영했던 배우 같은 경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창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라 그래서 믿고 계약서도 쓰지 않고 광고 촬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 이 얘기들이 이 배우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온라인 카페가 있답니다. 한 15만 명 가량 회원으로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서 여러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나도 비슷한 광고를 찍었다.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그런 광고였는데 출연료 못 받았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우들 사이에서 유명한 악명 높은 블랙 기업이다라는 글을 또 주고받은 내용도 있었고요. 저는 이게 참 싫더라고요. 아역 배우 한 명이 문자를 올렸는데 그 촬영비 받으면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려고 했는데 그거 못 받고 있다. 얼마나 그 동심의 상처를 주겠어요. 그래서 많은 글들이 정산받지 못하는 돈이 많다라면서 악질적인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 너도 야 나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피해자들 줄줄이 나오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임창정 씨가 과거에 이 연기 학원을 직접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고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창정입니다. 제가 만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예스IM 아카데미를 이제 출범하려고 합니다. 보다 멋지고 또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스IM 아카데미. 파이팅! 제가 만든이라고 했어요. 네. 뭐 정말 만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광고 효과가 있었던지 그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개를 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만들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름 부분이거든요. 예스IM 아카데미가 지금 이름인데 실제로 2018년도에 임창정 씨가 엔터테인먼트를 하나 설립을 하는데 그게 예스I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름이 같죠. 똑같은 IM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임창정 임씨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임창정이 직접 연기학원에서 사람을 발굴하고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가 지금 물씬 풍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하. 자, 임창정 씨의 소속사와 같은 이름을 쓰고 있고 심지어 같은 건물에 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임창정 씨 소속사에서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여보세요 나야가 이제 임창정 씨 노래인데 저희가 이제 나 아냐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소속사는 오늘 이제 저 사태와 연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식 입장을 보게 되면 다소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런 그 공식 입장인데요. 이 예스IM 아카데미 이 그 연기하고는 예스I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임창정 씨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회사다. 그리고 출연료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 임창정 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아직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요.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글쎄 아까 저게 여러 가지 영상 같은 것을 봤을 때 과연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그것이 좀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관련이 없다 선을 그은 건데, 그러니까 아까 영상 제가 만든 그럼 이게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영상도 영상인데 이 관련된 주장들이 좀 상충되고 있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일단 연기학원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저 의혹이 불거진 당시에 그 대표는 한모, 신모 뭐 이런 2명이었고 공동 대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창정 씨는 대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2명이 대표로 있었던 공동 대표로 있었던 그 연기학원은 이미 지난해 폐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전 직원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한모, 신모 이 두 대표뿐만이 아니라요. 임창정 대표도 함께 그 3명이서 다 같이 공동대표로 뭉쳐서 이 회사를 차린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셋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된 공동대표로 언급이 된 한모, 신모 이 두 대표에 대해서는요. 두 대표는 약간 임창정 씨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임창정 씨는 운영에 관여를 안 했다. 그냥 모델로 썼을 뿐이고 심지어는 뭐 금전적 대가도 안 받고 사진이랑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오히려 도움을 준 건데 뭐 이런 피해를 입게 된 거다. 그래서 논란으로 번져서 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임창정 씨가 라더견 그 주가 조작 사태 당시에도 이렇게 뭐 홍보에 나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많은 피해자들이 임창정 씨 얼굴을 보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랑 약간 좀 이 분위기나 이 구조가 좀 비슷하단 말이죠.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이 거의 뭐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알려진 공인, 특히 이제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이게 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본인의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름을 사용을 하고 또 본인이 출연해서 홍보를 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알파이자 오메가가 아닌가, 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 연예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후광 효과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대중은 그런 것을 보고 어떤 신뢰를 갖다가 쌓는 것이 그거는 뭐 아주 인지상정인데 지금 저 상황에서 나는 뭐 이렇게 이름하고 사진만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저렇게 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뭘 홍보하든가 자기 이름 또는 사진을 갖다가 제시를 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임창정 씨 측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관련이 없는데 일단 뭐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뭐 홍보차 내가 만든 뭐 이렇게 했을. 근데 그게 사실일지라도 피해자들은 말이죠. 임창정이 만든 연기학원이네? 저기 너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게 그냥 이런 연기학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본인이 광고 모델을 해주는 것과 내가 설립한 회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름조차도 본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같은 이름을 쓰고 활용을 했다라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건 결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임창정 씨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저 학원 측에 그럼 임창정 씨 이름을 가지고 허위 광고라고 하잖아요. 광고법 위반이죠? 그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임창정 씨가 알고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허용을 한 거라면 이건 공동 책임, 공동 불법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임창정 씨가 난 몰랐던 일이니까 상관없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금부터는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다단계 주가 조작단 소식입니다. 주가 조작에는 1,5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더 조작도 커졌고 피해도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주가 조작이 커진 데는 이른바 알만한 사람, 즉 유명 연예인이나 재계에 이름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창정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연히 그 친구들이 하는 그 팀들이 하는 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식을 모르니 그렇게 다 해줬어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영상을 보면 임 씨는 아무래도 단순 투자자 같지는 않습니다. 주가 조작 총책인 라씨 일당을 아예 종교라고 했고 할렐루야도 나왔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주가 조작단 지주사인 골프회사가 연 투자자 모임입니다. 가수 임창정 씨가 마이크를 잡고 투자자 앞에 나섭니다. 근데 X한테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맞아요, 안 맞아요?
임 씨가 종교와 같다며 치켜세운 인물은 이번 주가 조작 총책으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자문사 대표. 임 씨는 수익률을 안 올려주면 해산시키겠다고도 합니다.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산시킬 거야. 맞아. 임 씨가 투자를 적극 권유한 걸로 보이는 이 모임엔 투자한 걸로 알려진 가수 박혜경 씨도 참석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위대하라! 종교가 이렇게 탄생. 맞아 안 맞아? 임 씨가 단순 투자를 넘어 주가 조작단과 함께 사업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임 씨가 라 대표와 함께 투자에 세운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이 회사 등기부 등본엔 임 씨 부인과 주가 조작단 관계자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취재진은 임 씨가 이들에게 수수료 지급 방식을 직접 제안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주가 조작단 핵심 관계자는 임 씨가 직접 와서 소속 연예인 출연료로 정산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저작 인접권 등으로 정산을 받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 측은 당시 모임 분위기를 위해 일부 오해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투자를 부추기진 않았다며 수수료 정산을 제안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주가 조작 세력이 운영하는 회사로 소속을 옮긴 박혜경 씨는 소속사를 옮기면서 그 조건으로 해당 모임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회장들도 주가 조작단에게 투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아난티 전 회장이 투자했다고 보도한 바 있죠. 대형 제약회사의 회장도 이들에게 투자했었습니다. 오승열 PD가 전해드립니다. 주가 조작단이 운영하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입니다. 미용의약품 회사 휴메딕스의 제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메딕스는 지난해 매출 6천억 원대를 올린 코스닥 상장사 휴온스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주가 조작단 핵심 관계자는 휴온스 그룹의 윤성태 회장을 고액 투자자 중 한 명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윤 회장이 받은 투자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해당 채널 광고비로 대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라 대표가 이끈 다단계 주가 조작단은 골프장부터 방송 제작사 등 20개가 넘는 회사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윤성태 회장은 라 대표를 만나 밥 한 번 먹은 게 전부라며 주변 추천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한 건 맞지만 몇 달 만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 사실은 없고 광고 집행도 수수료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투자자엔 연예인이나 기업인은 물론 일부 언론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지상파 간부는 취재진에게 회사와 무관하게 부인 명의로 투자했다가 손해만 수억에 달한다며 주가 조작 일당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주가 조작단은 자신들도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 이들은 주가 조작으로 번 돈으로 슈퍼카와 온갖 명품에 초호화 생활을 해왔고 또 이를 자랑했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더견 대표와 함께 조작단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모 씨와 변모 씨가 타고 다닌 차량들입니다. 이들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던 슈퍼카 중 일부는 자신들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 등 법인 소속 억대 고급 차량만 4대입니다. 라 대표만 슈퍼카 10여 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주요 작전 본부로 사용한 사무실도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시그니엘에 마련돼 있습니다. 전용 이제 60평 정도는 한 5억 정도에 한 2,500에서 800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임창정 씨 등이 참석했던 투자금 1조 원 달성 기념 파티에선 명품 가방 등 억대 경품이 뿌려졌다는 내부 관계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엔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 회의가 열린 정황도 JT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성수동의 한 사무실. 라더견 대표에 이어 측근 조모 씨 등 조작단 핵심 인물들이 한데 모여든 겁니다.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핵심 세력들에 대한 조사가 언제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다단계 주가 조작단 얘기,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하고 있는 이호진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먼저 임창정 씨 얘기부터 해보죠. 앞서 이제 리포트를 보면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단에게 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작 임적권을 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 이게 주가 조작 얘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네, 임창정 씨가 일당들에게 제안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건 이제 저작 인접권인데요. 예. 이 저작 인접권은 저작물을 만들 때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노래라도 여러 형태로 바뀔 때 이 저작 인접권이 생기는데 예. 이 자신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 저작 인접권을 파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저작 인접권을 비싸게 팔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저작 인접권은 정해진 이른바 시장가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책정해서 지불을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내부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정을 잘 몰랐다가 임 씨의 설명을 듣고서 알게 됐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시작 직전에 이제 임 씨 측으로부터 해명이 왔습니다. 예. 임 씨 측은 그 라더견 일당과 이제 회사를 세워서 투자금을 이제 정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부터 입금되는 돈이 늦어지면서 자신의 그럼 저작 인접권을 사가는 방식으로 취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작 임적권을 활용해서 수수료를 정산한다.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주가 조작 파장이 커지면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또 리포트를 보니까 지난 주말에 이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라더견 대표와 그 측근들 그리고 매매팀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직접 가봤습니다. 이제 매매팀이라는 건 실제로 주가 조작을 하는 팀인데 라 대표나 핵심 측근들이 오늘 거래할 주식을 정해서 알려주면 예. 고객의 거주지나 회사 근처로 가서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이제 계열사의 한 사무실이었는데요. 다른 곳은 다 불이 꺼져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매매팀장과 같은 관계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지금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주가 조작단 일당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라 대표와 이제 그 측근들입니다. 네. 저게 지금 언제죠, 정확히? 저기 어제 오후 예. 늦게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네. 지금 뭐 주가 조작으로 수사가 금융이랑 검찰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모여서 대책 회의를 지금 하려고 이제 모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 했는지는 취재된 게 있습니까? 예, 정확한 이야기는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자신들에게 남아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조계에도 물어봤는데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이런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입을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은 재산, 앞서 이제 사무실에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손해도 많이 봤지만 법인 명의로 돼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만약 있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되돌려줄, 보상해줄, 배상해줄 자금이 필요하면 이들의 자산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